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기념하는 날은 100일 단위 혹은 1년 단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갑자기 취임 5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대표가 5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가진 이유, 바로 4.29 재보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가질 경우에는 4.29 재보선이 지난 다음에 하게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5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가진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이는 야당의 입장에서 그만큼 4.29 재보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입증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재보선은 여야 모두에게 상당한 의미를 준과 동시에 여야의 대선 주자들의 미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50일 기자회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재보선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성적을 올려야 이겼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당은 2대2면 나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야당의 경우는 한 석만 건져도 성공이라는 지나친 겸손 아닌 겸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립적으로 본다면 4석 중에 2석 이상을 누가 건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이란 생각인데, 어쨌든 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 여부 그리고 천정배 전 장관의 선전 정도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4월 29일은 다가오는데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인 것. 어쩌면 당연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가 그만큼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3월도 다 갔습니다. 야, 그러게요. 예. 그러고 이제 진짜 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이제서야. 예, 오늘 아침도 뭐 그렇게 추운 편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오늘 낮엔 또 덥다고 합니다. 20도까지 올라간대요. 20도까지 올라간대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3월 3일 삼삼데이가 삼겹살 먹는 날입니다. 한 게 엊그제 같은데 4.4데이는 뭔지 모르겠네. 예?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 예. 네, 3월 30일이 됐네요. 예, 그렇네요. 자, 오늘 카페 어떤 겁니까? 오늘 카피 나도향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나도향은 그 아주 유명한 문학가. 우리나라의 아니겠습니까? 문학가인데 예, 예. 주로 일제강점기 그렇죠. 활동을 하셔서 예. 뭐 현진건, 이상화, 박종화 이렇게 여러 작가들과 함께 주로 국어 교과서에서 학창 시절에 많이 봤을 분인데요. 대표작은 벙어리 삼룡이, 물레방아, 뽕, 영화화도 됐었죠. 전 갑자기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영기 씨가 생각이 그렇죠. 나는데. 바로 예, 연상되는 예, 예. 나도양 선생님이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1902년 오늘 날짜가 예. 이 나도양 선생의 출생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분의 작품 사조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본능과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인간 군상이 객관적 사실 묘사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야, 이때 벌써. 네. 예. 오늘 뉴스가 다 그런 거거든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어떤 뉴스부터 해볼까요? 26일 바로 이제 지난 주말이죠. 네. 방산비리 정부 합동수사단은 도봉산 인근 야적장 컨테이너에서 일광공영 사업 관련 서류 1.5톤을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바로 직전 25일에는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요. 이규태 회장의 방에 책장을 옆으로 밀고 비밀번호를 누르면 들어갈 수 있는 비밀방이 발견됐어요. 글쎄, 네. 그것도 무슨 영화에 나오는 영화 것 같아요. 킹스맨도 아니고 이게 맞아요. 뭡니까? 아유. 그런데 이 야적장 컨테이너에 또 더 은밀한 자료들이 은닉돼 있었다고 하니 이건 뭐 조폭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그 인간의 욕망, 물질에 대한 탐욕 이게 예. 결국은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사기나 이게 범죄인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선 규모였구나 하는 것들이 우선 1.5톤 서류 안에 얼마나 방대한 양이 또 이게 그냥 이 십수년 동안 비리들이 담겨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다른 분야의 비리도 문제지만 이 방위 산업에 관련된 비리라는 거는 이적 행위죠. 국민의 네. 생명을 담보로 하는 비리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같은 수준의 비리라고 보기에도 좀 모호한 측면이 맞습니다. 있다. 이런 생각이 그 좀 최첨단 들어요. 장비들이 우리를 유사시에 지켜주고 있구나 그렇죠. 생각했는데 예. 그게 알고 보니 다 뚜껑 열어보니까 껍데기였다. 전혀 아니더라. 네, 이거 큰 그죠? 사기죠. 예. 대국민 사기입니다. 자, 또 다른 소식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주말 사이에 동국제강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졌어요. 또 이것도 그렇더라고요. 그 동국제강은 또 무슨 일일까 글쎄 했는데 말이에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횡령건이 터져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여기가 수사 중인 정황이 이제 드러났는데요. 예. 이게 지금 드러난 것은 우선은 비자금을 수백억 규모로 조성했을 것이다 하는 정황이고요. 근데 이 중에서 또 재미있는 것은요. 200에서 300만 달러. 한화로는 이제 2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이 돈인데 이 돈으로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했다. 예. 이런 혐의가 또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돈을 횡령해서 이 역외 탈세 등 복잡한 이 혐의가 걸려 있는데요. 해외 법인으로 쏴서 그것을 개인 돈으로 돌려서 도박에 동원을 했는데 영화에나 나오는 초특급 카지노 호텔들이 등장합니다. 예. 벨라지오 호텔 예. 여기 분수쇼가 유명한 곳이고요. 아, 그래요? 또 윈 라스베가스. 그런데 미국에 이제 별 네.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요. 이 30억 판돈을 굴려서 라스베가스에서 총 5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대요. 땄대요. 어이구, 그 대단하시네. 그래서 제가 이 장 회장님이 과연 기업가인가 타짜인가 이게 정체성이 아유, 그 좀 대단하시- 아이송해지는 대목입니다. 기업의 손해는 안 끼시셨네. 어쨌든. 아니 그래서 이 벌어온 돈을 다시 회사에 집어넣으셨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다 개인 돈으로 착복했다는 거고요. 예. 지금 이제 곧 이 장 회장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인데요. 예. 이 혐의가 횡령, 국외재산 도피, 외화 밀반출, 역외 탈세, 각종 의혹이 이제 확인될 방침으로 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이면 대단하시네. 그 네. 50억을 딸 정도면 뭐. 영화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글쎄요. 타짜만 해도 뭐 국내 고스톱판이었는데 이제 라스베가스가 등장할 그런 근데 상황입니다. 요새는 전부 미국 도박장이 이렇게 등장합니까? 그러게 무슨 말입니다. 일만. 예. 그리고 또 다른 뉴스 어떤 네, 겁니까? 지난 토요일 밤 박근혜 대통령 전격 조문을 위해서 싱가포르로 날아가셨죠. 예. 어제 고 리콴유 총리의 국장에 참석했고요. 전 세계 정상급 조문 인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미국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 중국은 리 위안 차오 부주석, 예. 일본 아베 총리, 호주의 토니 에버 총리 등 많은 사절이 이제 애도를 했는데요. 장례식 후에 이 토니 탄 싱가포르 대통령이 주최한 조문사절에 리셉션이 있었는데요. 예. 이때 아베 총리가 이제 박 대통령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최근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 성공적 개최에 감사드리며 의장국으로 역할해 주신 것을 평가한다. 덕담을 건넨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 대통령이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잘 취해 나가자 이렇게 답했는데 예. 이것이 이제 한일 관계에 봄이 올 것인가? 과연 이제 이 한일 정상회담 그거는 이루어질 아니죠. 것인가? 제가 볼 네.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외교적으로 그냥 대답하기 싫은데 네. 외교적으로 마지못해 그냥 대답한 거예요. 그냥. 찾아와서 예. 인사를 건네니 이 정도의 네. 반응은 전 아주 현명했다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아베 총리가 4월에 미국을 방문하고요. 예. 역대 일본 총리 최초로 상하원 합동연설을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바로 일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 주체에 대한 언급 없이 인신매매 희생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바 그 인신매매 범위 바로 일본 정부였고 당시에 군국주의였고 일본 군이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인신매매의 표현이 맞지 않는 것이 인신매매보다는 이건 납치에 가까운 얘기였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맞습니다. 일본 정부에 의한 납치에 의한 성노예 이렇게 성노예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예 강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인신매매라는 단어는 아주 적합하지 못한 단어죠. 그러니까 네. 끝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회피하는 네, 회피절약인데요. 끝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뿐 아니라 중국도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 4월 이 연설의 내용에 따라서 한중일 기류가 봄을 맞을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춘내 불사춘 이렇게 흘러갈 것이냐. 그거의 전망됩니다. 열쇠를 바로 누가 갖고 있냐면 아베가 갖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아베가 갖고 있는 건데 자꾸 이런 식으로 무슨 인신매매라는 둥 뭐 한다는 둥 소위 말하는 정확한 사관이 아닌 극우적 사관을 자꾸 피력을 하다 보면 그렇죠. 요리조리 이게 한중일 조리조리입니다. 관계가 제대로 풀릴 수가 있나요? 아니 백기투항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역사에는 투항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가 맞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 와중에 일전에 도쿄에 우리 항공문화원에서 이제 방화 시도 흔적이 있었는데요. 글쎄요. 그 CCTV를 이제 일본 정부가 확인했는데 거기 등장하는 얼굴을 두건으로 가렸어요. 네. 여성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일본의 네티즌이 남긴 글을 보면 자작극 아니냐,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우리 일본인이 방화를 시도했다라면 흔적도 없이 불태웠을 것. 이 혐한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참 정말 큰일이네요. 예. 네. 그 신주쿠에서는 지금 거기서 저기 네, 신주쿠에 있죠. 가게 하시는 분들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자, 또 다른 뉴스 자, 어떤 그 게 외에 이제 있습니까? 이번 주 이제 내일 모레면 4월이지 않습니까? 네. 지켜봐야 할 것이 지난 토요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의 시한이 종료됐습니다.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고요. 대신 국회 특위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실무 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겠다. 이제 2라운드인데요. 예. 마지막 한 사흘 동안 의미 있는 진전이 조금 한두 아. 발짝 가긴 갔습니다. 예. 정부 여당 측 절충안인 김태희란 몇 번 짚었었죠. 예. 또 야당 측 입장의 절충안인 김용화 안 이런 안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근데 김용화 교수가 네. 원래 여당 추천 몫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다 안 되니 그게 예. 참 그 여당 추천, 그렇죠. 야당 추천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예. 이름이 둘다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여당 분들이 이렇게 참. 그래서 마지막에 발군의 야당안이 나와서 역할을 하시네. 사흘 전에 야당안 예. 나오는 게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냐. 노조안도 마지막으로 나왔는데요. 노조안은 확인한즉 더 내는 건 감수하겠다. 하지만 덜 받는 것만은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이어서 지금 이제 제일 핵심은 정부 여당은 구조개혁. 국민연금과의 통합, 네. 공무원연금 없애는 쪽. 또 그리고 이제 야당과 노조 측은 모수개혁, 수치 조정만 하자. 이 재정 절감은 필요하다, 공감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 최종적으로 어떤 이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 귀추가 주목되는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아 근데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대타협 기구의 활동 시한 끝났죠. 이제 그죠? 실무협의체에서 예. 숫자를 조정해야 됩니다. 이 기여율과 지급률 얼마를 그러니까 모수 높이고 개혁이냐 얼마를 지금 낮추느냐. 구조 개혁이냐도 결정이 안 그건 된 거 남아 아니에요. 있는데 예. 지금 여당은 그게 제일 발을 좀 중요하죠. 이제 이 한 발 양보할 그런 준비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근데- 지켜봐야죠. 예. 근데 이제 솔직한 얘기로 아니 물론 이제 그 공무원 연금 개혁하면 사학연금 개혁되고 다 개혁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그냥 넘길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자기 이익이 걸린 단체 이익을 그대로 들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특정 이익 단체의 국민의 이익 이것에 있어서의 어떤 절충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권이 사실은 그런 갈등을 축소하는데 능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그게 것이다라고밖에 문제죠. 저는 생각이 맞습니다. 안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요. 오늘 자 다른 뉴스 어떤 게 있어요? 이런 뉴스 있습니다. 지금 4.29 재보선 D-31 이제 뭐 그렇죠. 한 달 남은 거죠. 예. 이게 계속 한 달 내내 나올 뉴스니까요. 매일 전해드릴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 얘기는 진짜 우리가 아마 네. 신물나게 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예. 정동영 정 장관 관악을에 출마할 것이냐 또 뭐 천정배 변수 거기에서 본인은 어떻게 움직일 안 것이냐. 한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이제 근데 한다고 명확하게 그러니까요. 불출마도 예, 아니고 또 단호한 출마도 예. 아니고 해서 여지가 지금 남아 있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좀 이제 좌불안석이 실 텐데 그렇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군 가혹행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요? 이번에 공군 참. 병사 가혹행위 소식인데요. 예. 지난해 5월에 선임병이 상습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시달리던 정모 상병인데 지난해 8월에 이걸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신고한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는 또 부대 분위기가 나빠졌다 이런 이유로 생활관의 동기병사가 괴롭혔다는 겁니다. 이게 시시때때 불러내서 이제 주먹과 발로 상습적으로 구타했는데요. 동기병사가 심지어는 이 정상병 입을 강제로 벌려서 콜라 1.5리터를 들이붓기도 하고 이거 옛날에 물고문이라고 우리가 했던 거죠. 가글액을 억지로 삼키기도 하고 뒤늦은 인지로 사목행위가 공군은 이제 와서야 가해 병사를 상습 폭행과 강제 추행으로 구속했고요. 다른 가해 병사 2명은 이제 기소 중지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지난해 말 연초 이 병영 문화 혁신 이게 굉장히 무색한 그런 상황입니다. 바뀌질 않고 젊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아이고 참. 그리고 통제 관리를 잘 해줘야죠. 예. 네. 자 오늘은 어떤 노래? 자 잠깐 들을까요? 나도양 출생일로 시작을 했고요. 네. 인간의 본능과 물욕 이런 얘기를 잠깐 짚어봤는데요. 또 한편 오늘은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밤 고흐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이 고흐가 지금은 세계적인 화가로 이제 손꼽힙니다만 당대에는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으며 결국 그렇죠. 자살을 선택한 불행한 화가였죠. 현재 우리 이웃들의 고통,
정말 이 미래의 훌륭한 뭐 예술가나 예, 예. 인재들이 지금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봐 주시고요. 오늘 고흐에 대한 팝송 돈 맥클린의 돈 맥클린. 빈센트 들어주시죠. 빈센트 스타로이 스타로이 나이 방금 맞습니다. 나왔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기르기다. 초정탄산수.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재림 오빠는 어땠어? 난 스웨트. 넌? 난 딜리셔스 했는데.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에 빠진 송재림 김소은 커플이 사탕 타령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탕해? 그럼 다운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전체 이용가.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정부가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서 특조위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고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특조위는 시행령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세월호 특위의 권한과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정부 시행령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보다 자세한 입장 세월호 특위의 이석태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정부가 예고한 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시행령안을 만들 때요. 예? 네. 이걸 만들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나요? 다른 사람들은? 그 저희 측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 측 말씀하시는 세월호 특위도 그렇고요. 네, 저희는 충분히 의논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만들었고요. 예. 정부의 시행령안은 그게 어떻게 돼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특위와 정부 간에 여태까지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요? 완전히 없다고 나서놓고 저희의 입장을 이제 저희가 2월 17일 날 예. 저희안을 정부에 제출했는데 예. 전혀 연락이 없다가 3월 한 10일경쯤에 연락이 와서 예. 보자고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해수부 장관을 만날 때까지 4번 정도 만났고요. 예. 그래서 저희 입장을 그때마다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때 정부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정부는 이제 저희는 그 공식적인 걸 좀 달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진 않고 이런 거 저런 거를 이제 저희 안하고 전혀 어긋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는 그건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사전에. 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냥 밀어붙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는.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죠?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엔 이 시행령 전체가 좀 문제인데요. 전체가 우선은, 문제다. 네, 구조 자체가 결국은 이제 특위가 제대로 되려면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진상규명 업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3개 소위원회에서 분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 소위원장들이 그걸 좀 감독하고 그리고 주로 민간인들이 위주가 돼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정부안을 보면 기획조정실장이라는 게 저희가 전혀 모르는 그런 이제 부서가 생겨서 그 기획조정실장이 이 특위의 모든 업무를 기획조정 관장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게 기획조정실장이 사실상 특위를 업무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장악하게 되는 그래서 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진상규명 내용도 그거를 이제 결국 정부 자료 조사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을 국한시켜서 이게 사실상 진상규명으로 하기 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이제 안전대책 마련 이런 것도 사실상 특별법에는
그 전반적인 어떤 재난재해에 관한 이제 안전문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행령안은 주로 해양 사고, 4.16 참사 관련한 이렇게 국한시켜서 좀 그렇고 또 뭐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인원 문제에서요. 저희는 상임위원을 빼고 120명으로 이렇게 그 법에 따라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전 구상을 했었는데 저희 안에 의하면.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상임위원 포함을 해서 90명이 됐기 때문에 인원은 4분의 1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인원수도 굉장히 많이 축소돼 있지만 이런 그 인원 가지고는 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구조로 보나 또는 인원으로 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직제로 보나 정반 가지고는 제가 보기엔 이건 진상 규명을 하라는 건지 또는 그냥 정부가 마련한 그런 공무원들의 지휘를 받아서 그냥 뭘 이렇게 하라는 건지 뭐 도무지 알 수 없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건 결국 호수아비 일종의 관제 조사기구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진상규명 아까 정부 자료 조사에 국한시키자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죠? 네. 진상규명 정부 자료 조사도 물론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기본적 특별법의 취지가 정부가 제대로 못 밝힌 참사의 진상을 이제 특조를 통해서 규명하려고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정부의 물론 자료도 필요하지만 그밖에 정부가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진상규명 사항을 저희가 조사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말하자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상규명하지 못한 부분.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그 뭐 침몰 원인에 대해서 그 4월 16일 날 일정 뭐 대각도 벤침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우선 그게 이렇게 단순히 조타수의 그 조타 잘못에 의한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진상규명해야 될 게 있고요. 그다음에 왜 그런 그 배가 그때 그렇게 거기서 커다란 배가 침몰하게 됐는지 또 그다음에 이제 구조 군안 작업이 뭐 그 저희가 이번에 하나마나오를 가서 직접 현장 가서 보니까 뭐 배의 규모도 크고 그런데 저런 배가 그 별로 풍랑도 많지 않은 바다에 그렇게 침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좀 뒤집어지게 되면 그 규모나 이런 그런 구조를 봐서 그 학생들이나 피해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거의 구조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조를 못하게 된 원인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은 현재 그 정부 자료를 보면 좀 알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거를 정말 그리고 뭐 세월호 이런 참사 조사를 뭐 2번 다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이번 이제 세월호 참사를 하나의 중요한 저희 사회 모멘텀으로 이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그냥 정말 세금을 들여서 되풀이해서 이렇게 그걸 하라는 거니까 저희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지금 세금을 들여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예산 면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나요? 그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안하고요? 네, 저희는 한 190억 정도로 이제 제출했는데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인원수가 한 4분의 1 줄었기 때문에 저희 뭐 사업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뭐 인원은 좀 대폭 줄어들 것 같으네요. 그리고 실제로 좀 이 기조로 봐서 저희가 사업비를 한 50억 정도 신청했는데 뭐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뭐 굉장히 좀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저희 예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저희한테 전혀 얘기한 게 없기 때문에 뭐 알 수는 없지만 현재로 봐선 뭐 대폭 줄어들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시행령안이죠 이게 그렇죠? 이게 뭐 시행령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절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월호 특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예고 기간이 4월 6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기간 동안에 저희도 저희는 뭐 이 안을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철회하도록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뭐 정부가 저희 그런 얘기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뭐랄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뭐 다시 뭐 고친다고 그럴까요?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4월 6일까지는 저희 입장을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특위에 세월호 유가족 분들도 참여하고 계시죠?
특위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죠. 특위에는 특위 뭐 참여하지 않고 독립생기구니까요.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도 하지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접촉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뭐 그 접촉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왜냐면 저는 가령 저만 해도 그 가족들의 추천에 의해서 선출돼서 왔지만 특히는 뭐 별도의 기구니까 다만 유가족들의 의견이나 이런 입장은 저희가 늘 경청하고 소통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어제 기자회견 끝나고 안산에 가서 예. 가족들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예.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가족들은 굉장히 격앙돼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예. 그리고 결국은 그 참사로 희생된 희생자들 또는 실종자를 포함해서 제대로 진상을 밝히고 이런 뜻에서 특위를 이제 구성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 정부 시행령에 의하면 이제 거의 그거를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니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가족들도 입장도 이 시행령 철회라든가 폐기라든가 예. 이런 걸 아주 강하게 요구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생각이 있으세요? 만난 적은 지금 말씀하신 만날 생각이 있느냐? 예. 예, 저희가 어제 기자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또 한번 하면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근데 만나면 상황을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만나자고 그러신 거예요? 우선은 대통령께서 여러 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겠다. 그래서 그 아픔을 정말 거둬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의 의지와 생각이라면 이게 이제 저희가 보기엔 논리적으로 이번 시행령은 전혀 맞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는지 여전히 그런 진상규명 의지가 있으신지 확인도 해보고 예. 또 시행령을 좀 설명 좀 드리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봐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저희 안을 좀 대통령께 직접 제출한다든가 이런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특위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안을 네. 정부 안에 어떻게 투영시킬 수 있는 여태까지는 방안도 네. 제대로 없었고 그렇죠. 네. 네. 이게 절충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까? 제 이해가요? 맞습니다. 네, 지금 가서는 이게 절충할 그런 게 아니고 예. 네. 우선 구조 자체가 문제가 돼 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어떤 예. 이제 대통령 면담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또 네. 다른 방법은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기자회견 때 밝힌 것처럼 그동안 저 사무실에서 일을 해왔는데 예. 이번에 시행령 안 보니까 저희가 사무실에서 할 일도 별로 없어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국민들의 특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예. 결국 이제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제가 사무실 밖에 나가서 국민들을 보고 설명하고 또 사회들도 만나고 또 결국 이게 여야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해서 만든 이제 특별법의 취지에 늘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예. 또 여야 당대표 면담도 요청하고 그러면서 두루두루 이제 국민들께 알리는 적어도 이번 한 주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을 만난다라는 것이 광화문에 나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우선은 광화문에 거기 이제 농촌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예. 그분들 이도 좀 하고 또 필요하다 설명도 드리고 예. 그래서 아마 광화문에는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쨌든 정부 측하고도 계속 만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만나실 거예요? 예, 정부가 저희한테 혹시 요청을 한다면 저희가 만남을 거절할 수는 필요는 없겠죠. 예. 네. 근데 만남을 요청하지 않고 먼저 만남을 요청하실 생각은 없다. 그건 아직까지 고려. 왜냐면 저희 나는 정말 누누이 이런저런 걸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 생각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예. 무슨 저희가 특별하게 현재 상황에서 먼저 보자고 그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의도 같은 거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가 예를 들면 시행령안을 만들었으면 의도가 있었을 텐데.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이 의도는
이 의도는 특별히 완전 무력한 거 의도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왜 무력화시키려고 생각을 한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그냥 생각하기는 소박하게로는 어차피 이게 큰 이제 저희가 비극을 겪었는데 재난을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게 이제 전 정부에서 일어나서 참 불행하긴 하지만 오히려 그거를 잘 극복을 하면 오히려 정부를 새롭게 지지하는 그런 원군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어떤 뭐랄까 사람이 이제 큰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니까 개인도 우리 사회도 이런 그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지금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만 그 안전책을 잘 마련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깝네요. 네. 예, 근데 아니 정부가 왜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하시냐 저는 이걸 여쭤본 거예요. 네. 그럼 그거를 뭔가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조사가 그동안에 해온 정부가 조사한 걸 우리가 대보고 또 필요하다 전 정부를 조사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부담을 느끼고 그리고 뭔가 정치적으로 그 정부의 그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건 주로 그런 판단이 좀 깔리는 게 아니냐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월호 특위의 이석태 위원장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심 전환 대출 이게 네. 그렇게 사람을 안심하게 만든 모양이에요. 예, 아주 광풍이 불고 있죠 지금. 네, 이 이례적인데요. 금융위원회가 이 일요일 저녁 오후에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안심 전환 대출 추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1차분이 4일 만에 20조 원이 다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20조 원을 또 풀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이체 판매고요. 뭐 자격 모든 거 기존 조건 다 똑같은데 일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이제 선착순 방식에서 우선순위 방식으로 바뀌니다. 이게 뭐냐면 예. 일단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 신청하신 분들이 20조 원이 안 넘으면은 뭐 다 받으시게 되는데 20조 원이 넘었다 이렇게 되면은 주택 가격이 낮은 순부터 먼저 대출을 허가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니까요. 예.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뭐 서둘러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가셔가지고 신청을 하고 과연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총 규모가 얼마 대출 받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신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벌써부터 뭐 이런저런 부작용이 나오던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뭐 형평성 논란, 공평성 논란은 이미 많이 나왔던 일이고 이러다가 20조, 또 20조, 또 20조, 뭐 수백조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제 이제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이게 끝이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나가는 2차분 20조 원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대출자 자격에도 바꾸는 거 없다. 기존에 그대로 간다. 2차 금융권, 제2금융권으로 저축은행이나 금고, 새마을금고를 확대하는 거 계획 없다. 어렵다. 확실히 선을 그었고요. 이렇게 좋은 상품이 나오면 누가 일단 이거 다 희생을 보느냐. 1차적으로는 시중은행입니다. 시중은행이 합쳐가지고 거의 1,000억대 정도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제 어제 뭐 정부나 금융 입장에서는 이 주택금융공사 이제 출연료라고 있습니다. 출자기금을 내는데 그거를 깎아주니까 그걸로 이렇게 커버를 하게 되면 이 손실은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누가 손해야? 어쨌든 이렇게 좋은 상품이 나오면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예. 시중은행이다. 1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은행들이 또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새로운 재형저축 상품도 내놓았다 그러는데 이러다가 시중은행들이 이 우리 서민을 위한 일종의 구세주 같은 존재로 등장하는 것 아닌가? 네? 그거 이제 그렇죠. 이야, 이거 뭐 은행이 참 역할을 바꿨나? 이게 뭐예요 이게? 은행이 뭐 한순간에 너무나 지금 뭐 우리에게 가까워졌습니다. 예. 그리고 참 좋은 기관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것도 주말에 또 나온 뉴스입니다. 서민형 재형저축을 시중은행권에서 이제 공동 출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판매를 합니다. 오늘부터 판매를 하는데 기존의 재형저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거의 유사한데 이번 것은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 서민형 재형저축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7년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는 3년만 유지해도 됩니다. 그래서 3년 유지하다 해지해도 세금 안 띱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유지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 뭐 혼합형 고정금리형이 있는데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에서 3.5, 고정금리형은 2.8에서 3.6, 다 3%대.
지금 은행 뭐 정기예금, 정기적금 손에 쥐는 거 한 1% 후반 아닙니까? 그렇죠. 그에 비하면 굉장히 좋고요. 이제 소득형, 청년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어쨌든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연봉 많으신 분들은 여기에 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소득형은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청년형은 또 나이 제한이 있고요. 이것을 살펴보시고 은행 찾아가셔가지고 이런 상품 제가 보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3%대라니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기에 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인형 제한금입니다. 우리가 그 흔히 사회적 기업 혹은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은행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은행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은행 이런 단어가 이제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아니 근데 뭐 다 좋은데 네. 어쨌든 청년형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은행은 물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으로 다 했다고는 보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청년들이 저축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저축을 하고 월급을 받아야 저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부터 좀 어떻게 고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예? 네. 아유, 자 그리고 중국이 주도하는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죠. 호주도 네. 결국 참여를 공식 선언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중국 파워가 대단해요, 보면. 예. 대단하고요. 또 이 호주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약간 좀 불리해졌습니다. 이제 불리해진 보시면 건가요? 알겠지만, 네, 아시아에서는 일본은 아예 이제 공식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본은 그냥 우리는 전략적 모호성인데 그쪽은 그냥 전략적 확실성 같습니다. 무조건 미국과 함께 간다.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은 빠진 상태였는데 호주는 어떻게 하나? 호주는 좀 망설이는 뭐 이런 뉴스였는데 이제 이달 말로 창립일을 정해놓으니까 호주 역시도 가입할 바에야 창립 멤버가 되겠다 해서 지난 주말에 전격 참여를 결정했는데 제가 왜 악재라고 하냐면은 이제 이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서 정관을 보면은 지분율 결정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GDP 규모, 국내 총생산 규모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보면 중국 1위, 인도, 호주 4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결정 안 한다면은 중국, 인도, 우리,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3위권인데 호주가 와서 지금 4위권으로 물러났는데 중국이 30%는 거의 지분율 갖게 되는데 우리는 5%는 가질 수 있을까?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아마 협상팀들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영국, 프랑스, 독일도 참가를 한다면 그렇죠. 예? 이거 우리가 훨씬 더 뒤로 밀려나야죠. 맞죠. 사위가 아니죠. 예. GDP는 월등히 앞서니까요. 봤는데 이 아시아 AIIB 같은 경우에 영내와 영외 국가에 좀 차별을 둡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은 GDP가 높다고 해도 역외 아닙니까? 아시아 밖의 국가니까 이럴 때는 지분율에서 앞설 수가 없어서 영내 국가로 일단은 지분율 상위권에 이제 도달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아까 중국 파워 얘기하셨는데 처음에 5% 지분율을 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도 이 20개국 기준이었었고요. 지금 보면은 브라질, 러시아까지 뭐 다 오고 심지어 미국도 가입할 수 40개국 됐거든요. 이러다가는 5%도 못 갖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이럴 바에야 좀 미리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냥 5, 6% 확 받아버릴 걸 괜히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게 하다가 이런 뭐 그런 아쉬움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뛰며 꿈을 타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더 아이답게 내일 더 자유롭게 래퍼 키즈. 어디에요? 퇴근 중. 진짜? 운전 중이야. 근데 이렇게 조용해요? 타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아슬란의 놀라운 고요함. 직접 경험하세요. 시승 신청은 현대차 홈페이지 참조. Premium comfort. Asla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